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상하이 당국은 중공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집행하며 한 달이 넘도록 도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이 굶주림과 물자 부족을 호소했고 투신하여 자살한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목을 메어 죽은 사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죽은 사람 등 인명재난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그들은 더 이상 중공에 환상을 갖지 않고 일찍이 가입했던 중국 공산당, 공산청년단, 소년선봉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삼퇴한 사람들은 상하이의 전염병 방역 덕택에 우리는 이 당에 완전히 절망을 느꼈다고 직언했습니다. 최근 상하이 시민 리동팡은 삼퇴를 선언하며 이번 상하이 사태로 먹을 것도 없고 병원에도 못 가고 정부는 정말 일을 너무 못한다. 소구의 지역 정부는 밤에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우리와 우리 조국을 노래하도록 요구까지 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참지 못하고 소구의 지역 정부에게 크게 욕했다. 그러자 10분 만에 나의 위챗 아이디가 사라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지옥에서 우리가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불평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공비들의 박해 때문이다. 공비들은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백성을 착취할 수 있지만 나는 단지 노동자일 뿐이다. 현재 공장이 멈추고 2개월 동안 수입이 없다. 정부는 물가를 올려 변칙적으로 모두에게 천정부지로 오른 야채를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착취하는 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 나는 이미 나의 생활이 암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입했던 공산주의 청년동맹을 탈퇴하고 짐승의 인화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다.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비를 무너뜨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시민 왕광청도 공산당, 공청단, 소순대를 탈당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는 상해에 일하러 온 노동자다. 이번에 상하이는 이른바 정확한 방역과 통제를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관리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람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겨 상하이를 죽음의 도시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중공정부는 사람들을 불러 저녁 파티에서 노래와 춤을 추며 상하이의 전염병 통제 실패를 성공으로 부각하려 하고 반성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이러한 나치식 방역을 통해 확실히 정치적 업적을 얻고 또 계속 허풍을 떨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지 평범한 백성일 뿐 이러한 착취를 참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종량과 같이 인민의 피와 살을 먹고 산다. 공산당을 몰살시켜야 인민이 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푸둥신구의 왕리핑, 린리, 왕웨이종도 공산당과 공청단, 소선대 탈당을 표명했으며 상하이의 전염병 방역은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당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게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 달여 동안 집에 갇혀 있다. 중간중간에 야채, 토마토, 당근을 몇 번 배포하고 500위안을 요구했다. 나는 참다 못해 구조 요청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렸지만 1시간도 안 돼 삭제되고 계정도 막아버렸다. 이 한 달여 동안 아무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생활의 질은 구더기만도 못하다. 더 역겨운 것은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에서 오히려 방역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물자가 충족하고 백성이 행복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뻔뻔스럽고 정말 역겹다. 그들은 우리가 생존하기조차 힘든 것을 모른다. 하루하루 식량이 줄어들어 곧 먹을 음식도 없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 때 공청단에 선서하고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습다. 공산당 도적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 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애국 애당을 강요하는가? 하루빨리 이 공산당 악당과 도적들이 망해야 희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 있는 시민 차오보는 28일 최근 몇 년간 상하이에 근무하면서 이런 3태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지금은 상하이에 갇혀 있다 보니 공산당의 각종 문제와 갈등을 더욱 깊이 깨달아 이제는 정말 중국에 살고 싶지 않다. 어린 시절 입단했던 중공소선대와 공청단의 탈퇴를 밝히며 이민자의 기회를 얻어
중공 마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공식 트위터에 최근 도청된 대화 내용을 4월 29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어머니와 러우 전쟁의 마지막에 관해 이야기하며 서부 도시 리비우까지 이어지는 국토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러시아군 통신을 수시로 도청해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러시아군 병사가 최전선의 상황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병사는 굳건히 자리를 잡고 전쟁 상황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흥분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은 아들에게 내가 듣기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히르키우를 중심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동 돈바스 지역도 같다. 아조프스탈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한 내용은 현 상황과 같은 것을 설명했고 이에 병사는 러시아군이 해낼 거예요. 푸틴이 화학군을 파견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러시아 병사는 상관으로부터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제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는 누가 명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두 죽을 거예요. 동쪽에서 리비우까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도시는 결국 지도에서 지워지고 지표면에서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1년 애국 선언이 이어지자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해하며 둘 사이의 분위기가 굳어졌고 이 어머니는 침묵으로 항의를 대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사는 내가 조준하고 싶은 모든 것을 겨누고 우크라이나인 이마에 칼로 나치 마크를 새기겠다며 안타깝게도 지금 곁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없으니 돌아가면 반드시 태워버리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는 모두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에서 공개한 것으로 현재 뉴스의 진위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